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 등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중국에 비나 눈이 온 뒤 서울 아침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다음 주 내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사무장 박 씨가 SBS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박 씨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당시 항공기의 서비스 책임자였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지금 당장 비행기 세우라 세워. 폭언의 수위는 심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싸움이 오갈 때 정도의 소리, 그리고 그럴 때 나오는 투의 말들이었어요. 처음에 여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사무장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사무장의 설명입니다. 죄송하고 잘못했다라는 사과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똑같은 매뉴얼을 찾아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폭언은 계속 이어졌고 폭행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류를 지입하는 파일 같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서 겉 표면은 딱딱한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제 손등이나 이런 부분을 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던지셨는데 질책은 계속 이어졌고 사무장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제대로 나한테 얘기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다 당신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조종석의 기장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고성과 폭언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초의 진상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승무원들 진술을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병과류를 서비스한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했고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트집을 잡았다는 진술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진술과 진상보고서 내용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말은 사무장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조사에 출석해서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이 폭행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부근의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밤 10시 반쯤 초췌한 모습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이 자신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이 당시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도 부인했습니다. 그 사무장 폭행과 또 거짓 진술 강요했다는 인터뷰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의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수용차에 올랐습니다. 앞서 오후 3시 정각 조사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에서 쫓겨난 사무장과 견과류를 제공했던 승무원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앞서 낮 1시 반쯤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완주군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학휘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다리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봉동교에서 승합차가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 만경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치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었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출입이 통제되고 통제된 구역에 흡착부와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의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에서 황산이 줄줄 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엔 황산을 포함해 염산과 과산화수소 등 유독물과 위험물 380리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차량에 유독물 흡입한다고 신고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 받고 우리가 그쪽에 주변에서 있다가 검거를 한 거죠. 트럭 운전자 52살 하모 씨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하 씨가 1차 접촉사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황산 용기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화로회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개 점포 가운데 2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